자, 우선 입구로 한번 진입해 볼게요. 자, 입구로 진입하기 전에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바로 입구에 이렇게 쓰레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양이 지나간 거 보세요. 이렇게 쓰레기가 배치되어 있어요. 폐간 줄 알았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에 그것도 4억 원대에 살 수 있는 근린주택이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통상 서울에서 4억 원이면 아파트 전셋값 정도 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경매 물건은 지층 포함 무려 5층짜리 건물이며 전셋값 정도인 4억 원대에 매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경매 물건이죠. 해당 경매 물건은 한성대학교 인근에 소재해 있으며 근린주택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방 개수는 무려 8개 호실이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형 부동산에 최적화되어 있죠. 그럼 해당 경매 물건의 보다 자세한 스펙 사항을 대장 옥션을 보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위치해 있으며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23평으로 비교적 협소한 편에 속합니다. 요즘은 서울 짜투리 토지를 통해 협소주택을 짓는 수요층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즉, 엄두도 내지 못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기다리기보단 나만의 작은 토지 위에 본인의 살 집을 건축하여 실거주를 해결하는 수요층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통상 이런 협소주택은 20평 미만으로 신축을 하게 되며 땅콩주택으로도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경매 물건은 단독주택이 아닌 근린주택으로 신축되어 수익형 부동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37평이며 감정가 4억 7,500만원부터 출발하는 경매 물건이죠. 해당 건물의 층수는 지층 포함 총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1층 제외 층별 2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룸 개수는 총 8개가 구성 중이죠.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9년도에 사용 승인되어 비교적 신축급의 컨디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권리 분석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건물 및 토지 등기부상 가장 빠른 선순위의 권리는 2019년도 04월에 설정한 근저당이며 근저당은 말소기준 권리에 적용되니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의 권리 분석을 마쳤으니 임차인의 권리 분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시죠. 현재 전입한 임차인들 전부 말소기준 권리 2019년도 04월보다 후순위로 전입하였기에 대항력은 없으며 전부 인도명령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통상 설정된 보증금의 범위가 상당히 협소하기에 명도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주변 인프라 및 임대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한성대학교와 처근접되어 있으며 주택 밀집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인근 역사로는 한성대 입구, 해화역, 청산역이 소재해 있죠. 그 외에 서울 캠퍼스, 가톨릭대학 등 학생들의 수요층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럼 경매 물건지 주변 원룸 임대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주변 원룸 일반 매물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 다소 인테리어를 구성한 원룸의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2만원에도 나와 있죠. 최대한 우리는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월세 30만원씩 가정한다면 총 8개 원룸 240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자, 그럼 현재 경매 물건은 약 5억 원대에 취득한다고 가정하에 수익률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월 임대료 24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해주면 2,880만원입니다. 여기서 매입가 5억을 나눠주면 수익률은 5.7%대가 나오게 되죠. 서울 꼬마빌딩 임대 수익률 5.7%대면 상당히 훌륭한 편에 속합니다. 현재 수익률은 최소 임대료를 가정하였기에 추후 보증금까지 전부 회수한다면 수익률은 7%까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자, 여기까지 서울 한성대학교 인근에 소재한 근린주택 경매 물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해보면 대학가 인근에 위치한 5층짜리 근린주택 건물이며 주변 임대료를 반영한다면 수익률은 무려 7%대까지 구성 가능한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그 외 주변 토지 시세는 평당 약 2천만 원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토지만 따졌을 때 약 4억 원대를 육박하기에 건물의 가격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태이죠. 하지만 해당 경매 물건은 2020년도 공구 5월에 경매가 접수되어 약 1년 반 동안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채 방치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 치명적인 하자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바로 현장에 출발하여 건물의 내외관의 컨디션을 전체적으로 체크하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경매 물건지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경매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다 보니까 삼선 3구역이 지금 재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매 물건은 작년에 공모 신청을 통해 탈락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올해 공모권이 또 추가적으로 있어서 재참여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우리 경매 물건도 추후에 재개발에 대한 호재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기대 가치를 품고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경매 물건이 이거예요. 이 건물입니다. 토지 면적이 굉장히 협소한데 가성비 높게 5층짜리 건물로 잘 신축되어 있습니다. 건축 연도는 2019년도에 사용 승인되어 컨디션은 그리 나빠 보이진 않네요. 현재 지층 포함 총 5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층별 호실은 2개씩 세팅되어 있습니다. 해당 물건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좀 협소해요.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도로가 좀 협소해서 차량을 끌고 올라오기는 다소 어려울 듯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경매 물건지는 대학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불편성을 초래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제가 올라오면서 봤는데 인근에 한 도보 5분 거리에 버스 정장이 소재하고 있어서 교통 이용에는 큰 불편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골목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저기 바로 한 1분 정도만 걸으면 대학교로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거의 붙어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해당 건축물에서 임대차를 구성하면 만약에 아침에 등교 시간이 오전 9시라고 한다면 한 8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씻고 등교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만약에 늦잠을 잤어요. 9시에 등교인데 한 55분에 일어나도 지각은 하지 않을 정도의 초근접되어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생각나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어디서 자던 뭘 먹던 항상 새롭고 즐거웠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이란 일이라니 굉장히 세월이 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자, 우리 우선 경매 물건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해당 건물은 시멘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목재로 마감을 처리를 했네요. 그래서 컨디션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건물이. 그리고 저기 도시가스나 뭐 배수 시설이나 전체적으로 잘 완비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옆에 보시면 여기도 건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소재에 있습니다. 자, 우선 입구로 한번 진입해 볼게요. 자, 입구로 진입하기 전에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바로 입구에 이렇게 쓰레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양이 지나간 거 보세요. 이렇게 쓰레기가 배치되어 있어요. 폐간 줄 알았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경매 집행기간이 약 1년 정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계시는 임차인분들이 쓰레기를 다 전부 버리고 퇴거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저기 보면 고양이가 쳐다보고 있죠. 여기 고양이가 누가 이렇게 갖다 놓은 것 같아. 고양이를 쳐다보고 있어. 왜 저는 항상 이런 곳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은 왜 맨날 이런 장면을 보게 될까요? 자, 외관상의 모습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당 토지가 22평인데 이 22평에 이렇게 알짜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8개 호실을. 그게 더욱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컨디션, 외관이나 뭐 내부나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다면 이 지금 보이는 쓰레기들은 전부 치우면 돼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들어가기가 좀 싫을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네요. 여기 보시면 호실들에 뭐 수도 요금 안 냈다, 전기 요금 안 냈다, 경매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왠지 들어가기 싫겠죠? 그래도 가보시죠. 항상 이런 쓰레기를 해집고 지나가야 돼. 자, 여기고요. 자, 여기는 보통 보일러실이 있을 거예요. 열려 있나? 열려 있네요. 이게 문 여는 게 무서워. 뭐 튀어나올 것 같아요. 도심 속인데 왜 이러죠? 보일러, 난방시설 전체 다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에.
그리고 여기는 이게 사료가 있네요. 개 사료인가 고양이 사료인가 그런 것 같은데 물도 있는데 물은 얼었고 오늘 날씨 엄청 춥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면 더 과관이 아닙니다. 이 밑에 이렇게 고지서들이 전부 버려져 있어요. 전기, 수도 다양합니다. 이 지층에도 2개 호실이 있어요. 2개 호실이 있는데 그래도 보여드려야겠죠. 내려가기가 싫은데 시장님 저기 조명 좀 해주세요. 왠지 엄청 어두울 것 같아. 들어가면 뭐가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 문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 아마 여기 호실들 전체 공실일 겁니다. 경배 집행 기간이 좀 오래돼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자, 들어보세요. 문이 2개 있어. 자, 일로 와보세요. 오랫동안 사람이 안 산 것 같아. 근데 문은 2개가 있으니까 2개 호실이 있습니다. 빨리 나가죠. 무서워. 그냥 가시죠. 자, 이렇게 됐고요. 지층 2개 호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올라가 보시죠. 자, 현황상 1층은 지났고요. 여기가 2층 2개 호실이 있습니다. LED 전구는 안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2개 호실 전부 공실인 걸로 파악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들어가면 항상 이런 걸 떼고 들어가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 여기를. 근데 지속적으로 우편물들이 붙여져 있죠. 공실로 보여져요. 여기 보면 지상 202로 써 있습니다. 근데 문의 컨디션은 전혀 나쁘지 않아요. 이게 한 5평씩 잘라놨을 거예요. 5평씩 잘라놨습니다. 즉 원룸 구조에 화장실 하나 있는 거, 이 정도의 구조를 띄고 있을 거예요. 3층으로 올라가 보죠. 건물의 크랙이 저기 있네요. 이쪽에 사이드에 좀 크랙 좀 있고요. 저거는 보완하면 될 것 같고 거미도 있네요.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시멘트 가루나 흙, 먼지들이 좀 있고요. 크게 막 물이 줄줄 새거나 뭐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진짜 알차게 잘 지었다. 23평 토지에 이렇게 건축물을 올릴 수 있다는 건 혁신입니다. 혁신. 대단한 거예요. 301호, 302호 2개 호실이 있고요. 이 또한 거주를 안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올라가 보시죠. 올라갈 때마다 전체 다 공용 계단 부분에 조명은 안 나오고 있어요. 조명은 안 나오고 있고. 자, 4층까지 올라오면 다소 힘들어. 4층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 임대료는 하층부보다는 한 20% 디스카운트한 상태에서 임차인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워서 이렇게 바람 들어오는 곳을 다 막아놨던 것 같아. 건물 마감 처리 밑에 여기 부분 크랙이 있고요. 이거 다 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4층. 여기 보면 고등어가 있죠? 고등어 왜 안 먹었을까요? 고등어가 있고. 자, 여기는 옥상. 방수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 부분이 전면부로 이렇게 유리로 돼 있어서 여긴 좋네요. 조망권이랑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서 여기 건물 외벽을 인테리어 해서 이 정도는 괜찮고. 자, 옥상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옥상 열려 있을까요? 열려 있네요. 돌아보시죠. 바닥 방수 공사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닥 방수 공사 다시 하고 단이 높아갖고 좀 안전한 느낌은 받네요. 단이 높아서 조금 안전하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자, 바로 저 앞에 대학교 보이죠? 여기서 얘기해도 되겠지. 친구야, 나 지금 갈게. 얼른 와. 이렇게 하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소통이 돼. 엄청 가까운 위치에 소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23평 토지에 8가구를 신축한 옥상 위에 제가 있습니다. 혁신입니다. 이런 토지에, 이런 협소 토지에 이렇게 잘 짜서 건축물을 들어올렸다는 건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황상 오면서 좀 지저분하고 더러운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전부 청소를 하고도 나만의 건물, 서울에서 나만의 건물을 이런 소유에게 취득할 수 있는 거, 이 또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재개발 여지도 있으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전부 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기 보이세요? 저기 이제 주상복합 건물들이 이제 들어설 거고요. 저 앞에 공사부지, 성토 위에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도 있어요. 저기 보세요. 저기 끝에 보이세요? 저기는 이제 아파트 대단지가 설 예정입니다. 앞으로 여기가 많이 바뀔 거예요. 달동네 같은 느낌을 받지만 여기가 이제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향후의 미래 가치적으로도 충분히 높은 위치에 소재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성대학교 인근에 바로 붙어 있는 근린주택 경매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경매의 진행 시작가는 약 4억 원대로 해당 가격은 주변의 토지만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즉 경매를 낙찰받으면 해당 이 건물은, 이 신축급의 컨디션을 보유한 이 건물은 서비스로 따라오는 개념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 코로나라는 것이 대학교 카테고리가 직격타로 치명타를 입은 업종이기 때문에 다소 공실률은 예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학생들 수요가 아닌 이상은 일반인들의 수요층을 마련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5평씩 잘라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한 원룸을 구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 경매 집행 기간, 아까 올라오시면서 보셨죠? 쓰레기들과 크랙들과 먼지 이런 것들이 가속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수리 보완 비용은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입찰을 참여하시는 게 보다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총 요약을 해드리면 코로나라는 직격타 때문에 대학교에 대한 수요층이 협소해질 것이고 1년이란 장기간 동안의 공실로 인해 수리 보완 비용을 일정 부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소한 토지 때문에 단독적인 개발은 어려워지며 추후 재개발이 진행될 때까지 좀 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1회 정도만 더 유찰을 보시고 입찰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지금 매입해서 조금 더 중장기로 바라보겠다, 그리고 내가 이 청소나 이런 것들 깔끔하게 해서 수요층을 잘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시면 현 시작가에 아주 최저로 입찰하셔서 낙찰을 받으셔도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이런 협소한 토지에서 이런 다중주택을 뽑아서 수익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드렸으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무조건 이기는 경매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근로소득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근로소득은 줄이고 자본소득과 사업소득을 올리는데 더욱 집중하며 하루를 보내게 되죠. 즉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은 내가 진짜로 돈 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근로소득만 계속 돈을 버는데 내 시간을 전체 활용하지 마시고 자본소득과 사업소득을 만드는데 하루빨리 집중해서 시간을 투여해서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근로소득으로 소비하는 시간이 아닌 자본소득과 사업소득을 통해 내 시간을 더 투여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제가 같이 가면서 대장TV 시청자분들을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